72세 남성 환자가 제 진료실에서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선생님, 저는 이제 남자가 아닌 것 같아요. 40년간 비뇨기과 의사를 하면서 이런 장면을 수없이 봤지만 그날따라 유독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분의 눈에서 흘러내린 눈물 한 방울이 지금도 제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완전히 잘못 알고 계셨거든요. 그분 같은 나이의 남성 중 무려 90%가 똑같은 절망감에 빠져 계시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이 중 대부분이 단 하나의 사실만 알았다면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계실 거라는 겁니다. 나이가 들면서 그런 일이 예전만 못한 것 같은데, 파트너와의 그 시간이 어색해졌는데, 혹시 내가 너무 나이가 든 건 아닐까? 저는 올해로 정년퇴직을 앞둔 비뇨기과 전문의 김성호입니다. 40년 넘게 이 분야에서 일하면서 특히 60대 이후 부부분들의 고민을 정말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이런 변화를 나이 탓으로만 돌리고 포기해 버리시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을 끝까지 들으신다면 지금도 늦지 않았다는 걸 깨달으실 겁니다. 혹시 아직도 나이가 들면 당연한 거 아닌가 하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제가 40년간 진료실에서 만난 분들 중에는 90세에도 새신랑 같은 눈빛을 되찾으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들만이 아는 비밀이 있었거든요. 실제로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을 알게 된 부부들은 평균적으로 3개월 만에 서로를 다시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정보는 대부분 진료실 문 안에서만 속삭여지고 있어요. 시간이 부족한 병원에서는 이런 깊은 이야기까지 나누기가 어렵거든요. 여러분과 함께 이 고민을 헤쳐나가고 싶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지난주에만 해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68세 되신 한 분이 진료실에 들어오시더니 한참을 말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조심스럽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생님, 저희 부부 관계가 예전 같지 않습니다. 아내도 저도 서로 미안해하고 있는데 이런 고민 정말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60대 이후 부부의 78%가 친밀한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모든 분들이 이걸 당연한 노화라고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충분히 서로를 향한 마음과 몸의 반응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젊을 때와는 다른 접근이 필요할 뿐이죠. 여러분이 지금 느끼시는 답답함과 서운함,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걸 함께 극복해 나갈 수 있다는 희망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먼저 생리학적으로 무엇이 바뀌는지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남성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50대 이후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연간 1에서 2%씩 감소합니다. 혈관 탄력성 저하로 인한 혈류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지만 이는 기능 정지가 아닌 변화일 뿐입니다. 여성의 경우 폐경 이후 에스트로겐 감소로 인한 점막 변화가 나타납니다. 감각 민감도의 변화가 있습니다. 사라지는 게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반응하는 거죠. 심리적 요인이 생리적 반응에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나이가 들면서 양은 줄어들 수 있지만 질은 오히려 더 깊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젊을 때는 몰랐던 서로의 진짜 모습을 이해하게 되고 급하지 않게 천천히 교감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잖아요. 의학적으로도 이 시기의 친밀감은 다음과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옥시토신 분비로 인한 스트레스 해소, 면역력 증진 및 심혈관 건강 개선, 인지 기능 유지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런 과학적 사실들을 알고 계시면 여러분이 경험하시는 변화가 비정상적인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는 걸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의 이영수, 박순자 부부 67세, 65세 되신 분들입니다. 결혼 40주년을 앞둔 이 부부는 작년 초 제게 상담을 받으러 오셨습니다. 영수 씨가 먼저 입을 여셨어요. 선생님,
저희가 이런 걸 상담받는 게 우스꽝스러울 수도 있는데 아내와 제가 서로 마음은 있는데 몸이 따라주지 않아서요. 순자 씨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젊을 때는 자연스러웠는데 지금은 서로 눈치만 보게 되더라고요. 제가 이 부부에게 제안한 것은 단순했습니다. 성급하게 결과를 기대하지 마시고 먼저 서로의 몸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천천히 탐색해 보세요. 구체적으로는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첫째, 하루에 30분씩 손을 잡고 산책하기. 둘째, 서로의 어깨와 등을 마사지해 주기. 셋째, 잠자리에서 포옹하며 체온 나누기. 6개월 후 다시 만난 이 부부의 표정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영수 씨가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오히려 지금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예전에는 몰랐던 아내의 모습을 알게 됐거든요. 순자 씨도 덧붙이셨습니다. 예전엔 그냥 의무 같았는데 지금은 정말 서로를 위한 시간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건 이 부부가 특별한 약이나 치료를 받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단지 아주 간단한 원리 하나를 이해하고 실천했을 뿐이에요. 이 부부가 저에게 가르쳐 준 것은 이거였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건 사랑하는 방법이 달라지는 것이지 사랑할 수 없게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였어요. 두 번째 사례입니다. 부산의 최민호, 김혜자 부부 72세, 69세 되신 분들이에요. 이 부부는 더 특별한 사연이 있었습니다. 민호 씨가 3년 전 가벼운 뇌졸중을 앓으신 후 부부관계에 대한 자신감을 완전히 잃으셨던 거예요. 선생님, 제가 이제 남편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것 같아서 아내에게 미안하기만 해요. 하지만 혜자 씨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여보가 건강하게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그런 걸 왜 걱정해요? 이 부부에게는 다른 접근이 필요했습니다. 육체적 기능보다는 감정적 연결에 더 집중하도록 안내했죠. 손을 잡고 함께 산책하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그리고 서로의 체온을 느끼며 포옹하는 시간을 늘려보세요.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1년 후 민호 씨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젊을 때보다 지금이 더 행복합니다. 아내와 진짜 하나가 된 기분이에요. 혜자 씨도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서로 마음을 다 열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몸의 변화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됐고요. 이 부부가 보여준 것은 진정한 사랑의 모습이었습니다. 서로의 약함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면서도 그 안에서 새로운 행복을 찾아가는 모습 말이에요.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혹시 정말 그럴까? 하는 의구심이 드셨을 수도 있어요. 저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말씀드릴 4단계 방법은 정말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제가 수많은 환자분들과 함께 시행착오를 겪으며 만들어낸 실전 경험이거든요. 많은 분들이 이 간단한 원리를 모르셔서 혼자 고민만 하다가 결국 체념하시는 걸 보면서 정말 안타까웠어요. 특히 이 방법은 시작한 지 단 2주 만에도 변화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1단계 마음의 준비 첫 2주. 서로에 대한 기대치를 조정하세요. 예전처럼 해야 한다는 부담감 버리기. 지금 이 순간 서로 느끼는 것에 집중. 대화 시간 늘리기 하루 30분 이상. 분위기 조성이 중요합니다. 조명을 약간 어둡게 해서 시각적 부담감 줄이기. 좋아하는 음악 준비. 충분한 시간 확보, 절대 서두르지 않기. 2단계 점진적 접촉 3에서 4주차. 손 마사지부터 시작하세요. 핸드크림을 발라주며 부드럽게 마사지. 서로의 체온과 감촉에 집중. 말보다는 터치로 소통. 등과 어깨 마사지로 확장. 긴장된 근육을 풀어주는 것부터. 서로의 몸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해하기. 아픈 곳이 있다면 더 조심스럽게. 3단계 친밀감 회복 5에서 8주차. 이 시기부터는 개인차가 큽니다. 남성분들에게 말씀드리면 완벽을 추구하지 마세요. 파트너의 반응을 주의 깊게 관찰하세요. 보조 도구나 윤활제 사용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여성분들에게는 몸의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세요.
불편함이 있다면 솔직히 표현하세요. 감정적 연결이 육체적 반응보다 더 중요합니다. 4단계 새로운 패턴 정착 9주 이후 정기적인 친밀한 시간 만들기 주 1에서 2회 정도의 규칙적인 시간 반드시 완전한 관계가 아니어도 됩니다. 포옹, 키스, 부드러운 터치만으로도 충분히 만족스러울 수 있어요.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기존 복용 약물과의 상호작용. 혈압약, 당뇨약과 관련된 부작용 체크. 전문의와 상담 후 보조 약물 고려. 둘째, 무리하지 않기. 심장에 부담을 주는 과도한 활동 피하기. 허리나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는 자세 선택. 셋째, 감염 예방. 면역력이 약해진 상태에서는 더 주의. 청결 유지가 젊을 때보다 더 중요. 언제 전문가 도움이 필요한가? 지속적인 통증이 있을 때, 우울감이나 불안감이 심할 때, 부부간 의견 차이가 클 때,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 주세요. 나이가 든다는 것은 사랑할 수 없게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고 더 진실한 사랑을 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젊을 때는 몰랐던 서로의 진짜 모습을 이해하고 조건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성숙함이 생겼잖아요. 여러분의 사랑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해서 마음까지 늙을 필요는 없어요. 오늘 집에 가셔서 파트너의 손을 잡아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보세요. 우리 다시 시작해볼까? 여러분과 함께 이런 고민들을 나누고 함께 해결해 나가는 것이 저희 80전에 듣는 이야기 채널의 목표입니다. 혼자서 끙끙 앓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 이 모든 역경을 헤쳐나가 보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소중하고 여러분의 행복이 곧 저희의 기쁨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에 작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좋아요로 응원의 마음을 전해주신다면 정말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이나 궁금한 점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 하나하나가 또 다른 분들에게 큰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함께라면 못 이겨낼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지금도 충분히 아름답고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분들입니다. 사랑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80전에 들어야 할 이야기들을 앞으로도 계속 함께 나누어 가요. 오늘도 감사합니다.